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캠프 제품을 소개할 일이 많아지는 거를 이렇게 왜 그럴까 봤더니 그 LS 럭스가 출시되면서 좀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캠프 내 스탠드 거점 스피커들의 이 지도가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 럭스가 한 소비자가로 600만 원대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캠프 북쉘프 스피커들의 이 좌표, 그러니까 기준점이 좀 위로 끌어올려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 제품이 다 메타화돼서 제품의 성능들이 한 등급 이상씩 그렇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인 LS 럭스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스펙들을 다 끌어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완성시켜 놓고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캠프의 북쉘프 스피커들, 그 제품들의 성능도 하나씩 확인을 하고 정확히 지점을 다시 찍어야 되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해보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Q 콘체르토 메타를 다뤘었고요. 이번 시간은 R3 메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종종 이 캠프의 컴팩트 3웨이 스피커, 그러니까 동축 유니큐 드라이버가 있고 아래쪽에 베이스가 있는 이런 구조를 한 북쉘프 스피커들인데, 아래쪽부터 보면 Q 콘체르토 메타가 있고 그 바로 위가 오늘 살펴볼 R3 메타, 그리고 그 위에 레퍼런스 1 메타가 있죠. 이 셋은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 1인치 트위터 바깥쪽에 4.9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별도로 6.5인치 베이스가 있는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래 이 세 제품은 가격의 등급에 상관없이 그 사운드의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컸었어요. 근데 문제는 메타 기술, 메타 물질을 집어넣은 그런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운드의 간격이 좀 더 좁아졌어요. 당연히 등급 차이는 있지만 원래는 위의 제품에서 가능한 그런 소리를 아래 제품에서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세상인 레퍼런스 1은 그보다 훨씬 높은, 그보다 훨씬 큰 제품들에 육박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북쉘프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하튼 메타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은 단순히 뒤에 이런 메타 물질 하나를, 그건 조형물 하나를 집어넣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넣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그런 간극들은 이전보다는 좀 좁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듯이 그 메커니즘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등급의 차이는 여전히 그 제품의 계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새로운 지도 속에서 R3 메타는 캠프 전체 북쉘프의 표준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300만 원대의 북쉘프이기도 하고 거의 톨보이 제품들에 육박하는 그런 대역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제품이고, 그러면서도 제품이 크지 않고 깔끔하게 재단이 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제품은 정확한 숫자가 몇 개라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캠프 전체 제품 중에서 LS50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 스펙은 이 세 제품을 비교하다 보니 알려드렸지만 상하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이 유니큐 드라이버의 12세대, 그리고 아래쪽이 6.5인치 베이스, 반응하는 대역이 꽤 넓습니다. 아래쪽 저역은 38Hz까지, 그리고 고역은 50kHz까지 꽤 높은 대역이죠.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표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생긴 상위의 레퍼런스 1, 그리고 아래쪽에 지난 시간에 본 Q 콘체르토 메타, 이 제품들하고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간단히 말하면 가격 차이가 2배가 나는 Q 콘체르토 메타랑 비교를 하면 이 R3 메타는 표준이 되는 300만 원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의 브레이싱, 스피커 안의 울림을 좀 더 견고하게 지지하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의 부품들의 품질, 이런 것들을 캠프에 지정한 그 300만 원대 제품만큼의 그 표준대로 제작을 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데, Q 콘체르토 메타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생략한 거죠. 유니큐 드라이버도 이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을 좀 생략해서 자동화 공정이 좀 더 많은,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70-80%의 성능은 동일하게 나오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음악을 들을 때 나머지 미세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의 성능만으로도 나는 원래 음악 듣는데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더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조사에서 그렇게 조금씩 쪼개놓은 거예요. 뒤쪽에 포트의 위치나 디자인 이런 것도 다르고, 그 스피커 터미널도 캠프 특유의 바이 와이어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브 하나를 돌리면 싱글 와이어링으로도 바이 와이어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피커 터미널이 사용이 된 그 제품이 바로 R3 메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등급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는 오랜 동안 제조를 해온 그런 제조사가 사용자 그룹을 분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그런 서로 다른 세 제품이라고 보시면 각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R3 메타의 소리는 어떤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rising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ve.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e's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e's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e're up all night to the sun. We're up all night to get some. We're up all night for good fun.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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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darling.
네, 이 R3 메타는 이 콤팩트한 인클로저에 3웨이 구성, 동축 유니큐 드라이버와 별도의 베이스 드라이버를 같이 수납한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 작은 사이즈로 해결해내서 소리를 대단히 안정적으로 큰 스피커에 맞먹는 그런 소리를 내게 만든 그런 표준 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들리는 소리들이 딱 그렇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나 등급은 단백만 원대의 캠프 등급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등급을 넘어서면 제품의 이 마감들이 늘어나죠. 이 마감은 사운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제품의 이 컬러나 모양새에 고급스러움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R3 메타는 기본적으로 이 하이글로시 컬러들을 쓰는데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블랙 하이글로시, 화이트 하이글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고 블루 하이글로시가 있어요. 그 색깔 멋있죠. 그리고 항상 빠뜨릴 수 없는 원런 마감이 또 따로 있고요. 취향에 맞게 그런 4가지 컬러 중에 제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소리 자체에서 일단 표준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표준은 뭘로 정하냐? 이걸 마침 세 스피커를 비교했으니까 위에 레퍼런스 원 메타, 아래쪽에 큐 콘체르트 메타랑 사운드에 대한 품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상위로 갈수록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냐면 상위 제품이 되면 스피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를 사용한 제품처럼 해상도나 이 포커싱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스피커 사이즈가 작아서 그 공간 표현이 대단히 유리한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 일단 큐 콘체르토 메타 자체도 공간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R3 메타로 오면 공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큐 콘체르토 메타에서도 공간이 잘 나타나고 그렇게 불만이 없었는데 R3를 듣는 순간 다시 또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레퍼런스 원 메타가 되면 그러면 또 이 R3 메타의 존재감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어하는 건 역시 가격이라는 거죠. 1000만 원을 넘는 예산을 어떻게든 모아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난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이 가격에서 멈춰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큐 콘체르토 메타로 가셔도 되는 거고 그런 사용자의 취사 선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음악과 오디오를 오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위로 가게 되는, 내가 돈이 없어도 저걸 사고 싶은 의지를 불사르게 된다는 데 있다는 거, 그걸 잠깐 환기시켜 드리고 R3 메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R3 메타를 들어보면 역시 이 제품은 빠른 비트에 파워 핸들링이 큰 이런 신호들, 이걸 좀 더 능숙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 음악이 다른 브랜드 제품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R3 메타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 음악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을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같은 곡이, 그런 곡들은 그냥 아무 스피커로나 이렇게 들어도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인데 R3 메타로 들어보면 그 비트가 정확하게 끊어지고 그냥 하나의 음인 줄 알았던 게 작았다 커졌다가 끊는 짧은 순간 내에도 그런 구간들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쿵짝쿵짝하는 이런 단순 비트의 곡에서도 입체감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 들리실 거예요. 그 재미죠. 음원 속에 있는 원래 정보를 하나씩 더 발견해가는 재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였던 제품 중에도 내 귀를 거칠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세련된 그리고 매끈한 음이 아니었는데 R3 메타로 들어보면 선명한 건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렷하게 음원이 나타났지만 음의 윤곽은 매끄럽다는 거. 왜냐하면 원래 그 곡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R3 같은 표준기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캐프 유니큐 드라이버는 뭐 그런 곡들, 재즈나 뭔가 강렬하면서도 아주 선명한 얼핏 그런 것들만 잘하는 게 캐프인 줄 아는 그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클래식을 들어보면 그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이 현악 합주 같은 거, 두 번째 들어본 곡이 비발디의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곡, 에이비에이션 앙상블이 연주하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이런 현악곡들은 예전 빈티지 스피커들이 훨씬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빈티지 스피커들이 그런 느낌을 잘 살리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진화한 소리는 뭐냐면 원래 그 음원에 있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는, 하지만 왜곡이 생겨서 그 음원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을 싹 걷어내면 그 빈티지 스피커들에서 즐겨 들었던 그런 매끄러운 질감과 감촉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건 물론이고, 빈티지 스피커들에서 뿌옇게 나타났던 해상도가 보장이 되지 않았던 그런 품질까지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유니큐 드라이버를 장착한 이 캐프의 R3 메타 같은 스피커에서 그것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 화성과 창의의 시도 7번 1악장을 들어보면 그 현악기들이 독주 바이올린이 있고 두 대가 서로 다르게 연주를 하고 있고 그보다 약간 낮은 지역에 비올라가 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쫙 대역이 내려가면서 여러 악기들이 펼쳐져 있는,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제목도 모르는 이런 비발디 협주곡을 듣는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올린 활이 미끄러지면서 통을 울려내는 이런 소리. 여름에 들으면 대단히 시원하고 청량하기도 하지만 그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때 그게 정신적으로도 뭔가 말쑥한 이런 기분을 줘서 여름에 이런 곡을 제대로 재생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발디의 이런 바이올린 곡들은 시스템을 잘 갖추면 여름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강렬한 비트와 에너지, 질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잘 재생하면서도 그런 것들의 총합 중에 이런 스피커와 시스템의 성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얼마큼 입체감 있게 녹음한 음원을 얼마나 입체감 있게 재생해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다이애나 크롤의 A Case of You 이런 곡을 들어보면 사실 그 곡이 얼만큼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항상, 그래서 이 곡을 지겹도록 듣고 있지만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에는 역시 이 곡이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 R3 메타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앰프는 M33 V2 버전, 우리는 인티로 들었는데 R3 메타를 통해서 이 곡을 들으면 이 공간이 여기서부터 스피커가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스피커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스피커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른 채로 내 눈앞에 공간이 쾌청하게 떠오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파리 올림피아 극장에서 녹음한 라이브죠. 피아노 연주를 하는 시청자 높이보다 살짝 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다이애나 크롤의 얼굴 크기, 입 모양, 그 특유의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가 서서히 사라지는 이런 느낌들, 이런 거 R3 메타로 그 곡에 담겨있는 그런 음악적 뉘앙스, 공간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와서 이런 곡 듣기에 이 R3 메타 같은 스피커는 정말 제대로인 것 같아요. 이 스피커를 갖고 있으면 이런 음원들만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때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케프가 이 LS 럭스를 발매하면서 케프의 이 컴팩트 스피커들,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들의 지도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떤 스피커들은 좀 더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스피커들은 위치가 바뀌어서 좀 더 뭐 잘 보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지금쯤 짚어보지 않으면 이 제품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케프의 스탠드 거치형 3웨이의 표준인 R3 메타를 같이 들어보고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스피커, 뭐 베스트셀러긴 한데 이런 스피커가 있는지를 혹시 의식을 못 하셨다면, 그리고 나는 이거 처음 보는 스피커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좀 전에 같이 들어본 그런 곡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R3 메타 한번 근처 매장에 가서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R3 메타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